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가 긴팔옷 꺼냈다는 분들 많지.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하다 보면 요거를 입을까 버릴까 고민되는 옷들도 많고 새로 한 벌 사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사고 버리는 옷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옷 입기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의 김추종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저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원순환시민센터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쌀쌀해지면서 옷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. 계절마다 옷 정리를 할 때 버려지는 옷들이 정말 많다고. 어느 정도입니까? 예, 대한민국의 그 한 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이요, 2016년에 259톤이었거든요. 매일매일이었습니다. 매일매일. 그런데 2020년에는 매일매일 880톤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계절로 치면 10만 톤이 넘겠죠. 일로 치면 40만 톤이 넘는 의류 폐기물이 한국에서 매년 버려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버려진 옷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? 자,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과 함께 한국은 세계 5위 헌옷 수출국입니다. 이렇게 선진국에서 수출된 헌옷들은 남미나 아프리카, 동남아로 버려지는데요. 남미 같은 경우에 칠레 사막에 그 선진국에 수입된 옷들이 버려진 모습, 아프리카의 그 모래사장, 가나의 모래사장에 버려진 모습, 동남아의 어디로 쌓여진 쓰레기 산 모습들이 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조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부지가 있는 곳에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출이 됐다라는 표현 좀 근데 투기가 되고 있다. 근데 이 버려지는 옷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옷들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하다. 그러니까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엄청나게 뭐 물이 많이 들어간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예.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요. 한 7,000에서 11,000리터 정도의 물이 들거든요. 이것도 4인 가족이 5일이나 6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, 그뿐만 아니라 티셔츠 하나를 만드는데도 2,700리터의 물이 듭니다. 그래서 전체 의류 생산에 드는 물이 무려 1.5조 리터나 들 정도로 우리 옷을 만들 때도 어마어마한 물이 들고요. 또 이 의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배수가 전 세계 배수의 20%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옷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옷 절반 이상이 이제 플라스틱이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또 빨래할 때마다 또 환경 오염이 된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예.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한 20% 정도를 옷 만드는 데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섬유 제품의 60%가 방금 말씀하신 합성 섬유입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탁을 할 때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물과 함께 배출이 되거든요. 이게 거의 한 50만 톤 정도가 매년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어떤 통계에는 해양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한 34% 이상이 합성 섬유에서 나온 것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많은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지금 배출돼서 환경에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옷 입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옷 사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옷 입기 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소개하면 아마 다들 이해하실 텐데요. 첫 번째는 옷을 덜 사는 겁니다. 그리고 살 때 좀 좋은 똘똘한 옷을 사가지고. 똘똘한 옷이요?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땐실한 옷, 정말 마음에 들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서. 오래 입을 수 있는 옷. 오래 입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리폼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또 옷 가지고 또 새로운 옷을 만들 수도 있고, 그리고 옷 가지고 좀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분리 배출을 잘해서 그런 옷들이 이제 재활용되거나 업사이클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이왕 산다면 잘 살펴보시면 요즘 친환경 소재 옷들이 조금 많이 발견되거든요. 좀 그런 옷을 구입하면 괜찮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는 좀 안 입고 싶지만 딴 사람이 입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딴 사람이 입었던 옷인데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런 옷들 있지 않습니까?
쉽게 이야기하면 중고 의료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, 그런 네.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뭐 옷을 안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고도 환경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이 N차 신상이다 해가지고 중고 거래로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. 이 중고 거래로 옷을 사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?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. 네. 그 의류 때문에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무려 120억 톤입니다. 근데 이제 120억. 그 중에서는 10%면 12억 톤이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% 정도만 중고 거래를 하게 되면 12억 톤 중에서 이제 그 새로 사는 것이 보다 중고 거래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거의 80몇 % 정도가 감소가 되거든요. 예. 10% 정도 발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12억 통에서 그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고 거래를 한 10% 한다고 하면 매년 10억 톤 이상의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.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옷장에 갇혀있다는 옷이 작게는 20%에서 한 40%까지 보고 있거든요. 예, 그럼 예. 그런 옷들이 중고시장에 나와서 잘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러면 20%, 30%, 40%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게 20억 톤, 30억 톤, 40억 톤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고 거래가 단지 싼 문제가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일들입니다. 친환경 소재 옷을 좀 입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. 그런 소재는 뭐 어떤 겁니까, 센터장님? 아무래도 요즘 그 유기농 뭐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면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면을 또 생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과정에서 물도 많이 들고요. 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농약 같은 게 많이 쓰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통계에는 거의 뭐 살충제의 24% 정도가 그 옷을 만들 때 원료를 만드느라고 살충제를 쓴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업적이면 그런 살충제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물 소비도 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면이나 이런 소재로 만든 옷들이 보면 발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사시는 게 그 여러모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라고 해서 천연 섬유를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네, 이렇게 그런 소재로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새 옷 때문에 옷 만드는 것 때문에 폐수의 20%를 차지할 정도로 하고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다 하고 뭐 살충제도 20% 넘게 쓰인다 하니까 정말 옷을 사는 걸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중고거래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입지 않는 옷 좋은 옷 같은 것들은 좀 기부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옷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? 예,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부를 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네. 이제 뭐 현금으로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, 그다음 물품으로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기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는데요.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기부를 하시게 되면 그걸 통해서 기부금 처리가 돼서 그 기부금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내지 않더라도 물품으로 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하시게 되면 내가 안 쓰이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액 공제를 통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 안 입는 옷을 활용해서 업사이클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 자원순환 시민센터에서도 폐기물을 활용한 몇 가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좀 소개해 주실까요? 예, 저희 자원순환 시민센터가 아니고요. 그 부산 자원순환 협력센터. 여기는 협력센터예요. 제가 그 업사이클링 체험하시는 곳은 부산 자원순환 협력센터라고.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조각보로 업사이클링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스텐실을 이용해서 섬유 소품 만드는 이런 다양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검색하시라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. 뭐 옷 말고도 다양한 소재로 업사이클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이게 빨리 신청 안 하시면 요즘 인기가 좋아서 조기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그 업사이클링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가치아트라는 우리 그 예술가 모임에서 주도하고 계시거든요. 여기와 함께 또 이런 체험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하시는
있기 때문에 여기 또 문의하시면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활동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업사이클링 한번 해보자 하고 막연하게 해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에 문의를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고 또 그게 생활 속에 실천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산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주종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. 예,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방금 옷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옷을 네네. 새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게 환경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의료산업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옷을 새로 만들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폐기하는 것만이 경제가 아니고요. 옷을 갖다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선이나 리폼을 통해서도 새로운 옷 시스템이 생깁니다. 그리고 네네. 재활용, 옷사이클을 통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옷 관련된 일자리들이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와 함께 환경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환경 생각하면 경제 걱정하시는 부분 많은데요.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. 또 아마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에서도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할 거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옷을 통해서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예, 부산자원시민센터,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주종 센터장이었습니다.